안녕하세요. 괜찮아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의 손승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불안이 높은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서는 특히나 불안이 높은 아이들의 사교성, 친구를 어떻게 사귀는 게 도움이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게 아이들의 마음이 어른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점인데요. 사실 아이들은 아직 마음이 성장 중이라서 역지사지가 어렵고요. 그리고 감정 표현에도 서툴죠. 그림을 그리는 걸로 비유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이제 어른들은 감정을 표현할 만한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으니까 뭐 슬프다, 불안하다, 미안하다 이런 감정들도 자유자재로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근데 아이들은 감정을 다루는 표현, 단어들 이런 것들이 아직 제한적이니까 불안해도 화를 내고 미안해도 화를 내고 제한된 물감으로 그림을 그리는 셈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마음을 담는 그릇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 자신의 감정이 쉽게 압도되어 버리죠. 그러면 평소보다 판단을 잘못하기도 쉬워지고 조금 격한 행동을 보이기도 쉬워집니다. 특히나 불안이 높은 아이들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이렇게 잘 대해줄까라는 불안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걱정이 많아요. 심지어는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상황에서도요. 그러다 보니까는 관심이 자기에게 쏠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크죠. 새로운 상황을 맞이할 때 받는 스트레스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크지요.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이제 처음 만나는 친구들과도 금방 이야기를 나누면서 친해지고 친구가 반갑게 인사하면 바로바로 잘 받아주고 때로는 이제 좀 자기 주장도 당당하게 잘 했으면 하시죠. 근데 이제 그게 마음같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친구가 멀리서 다가오는 걸 보기만 해도 이렇게 엄마 뒤에 숨어서 이야기한다든지 혹은 친구들이랑 놀다가 이제 자기가 계획한 대로 일이 흘러가지 않으면은 지나치게 막 격하게 친구를 밀어내거나 미움을 표시하거나 그럴 때도 있죠. 이렇게 불안한 상황을 다루기 힘들 아이 중에서 회피하려는 아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불안한 상황을 아예 회피하려는 아이에게는 충분한 사전 설명과 연습이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또한 어머니께서 조언을 해주실 때 아이가 보이는 여러 모습을 혼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재밌는 놀이를 더 많은 친구들이랑 하려고 작전을 세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머니의 의도를 오해하지 않게 미리미리 차분히 설명하는 게 중요하지요. 안 그래도 어머니의 평가에 민감한 아이거든요. 새로운 모임에 간다든지 새로운 학원 같은 곳을 갈 때도 아이가 미리 충분한 설명을 듣게 해주는 게 좋겠죠. 연습이라는 거는 친구랑 처음 만나서 친해질 때, 친구들 앞에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해야 될 때 등 감정적으로 부담이 될 만한 사항을 미리 하나 정해서 관객은 이제 엄마가 되겠죠? 이에 대해서 아이와 연습을 해나가 보는 게 중요하겠죠. 일단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타인의 시선에 지나치게 민감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주목받는 상황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가족끼리 모여서 약간의 발표를 하듯이 그동안 서로가 있었던 일, 기억에 남는 재밌는 일을 말해본다던가 아이가 자기 생각에 잘했던 일, 자랑하고 싶거나 칭찬받고 싶었던 일에 대해서 스스로 이야기를 해보게끔 하고 우리는 이제 그걸 관객의 시선에서 듣는다던가 하는 아이의 무대를 마련해주는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마치 방청객이 되었다라면 리액션이 중요하잖아요. 아이의 말에 적극적인 추임새를 에너지를 이제 넣어서 추임새를 주신다면 아주 좋겠습니다. 감정을 이제 표현을 회피하는 아이들이 있다라면은 불안할 때 감정 표현이 격해지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 친구들이 나를 빼고 논다고 생각되는 것 같아. 이럴 때 자기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지고 다른 친구들에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야! 이런 식으로 소리부터 지른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겠죠. 이렇게 감정 표현이 격해지는 아이들의 경우에는 때로는 이미 다른 곳에서 느끼고 있던 불안 때문에 예민해져 있는 상태고 이유는 딴 곳에 있는데 엉뚱한데 이제 자기의 이제 예민함이나 짜증, 분노를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 사실은 내일 발표 수업을 앞두고 긴장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그 전날인 오늘부터 입이 삐죽 나와서는 반찬이 맛이 없네, 엄마가 내 기분을 몰라줬네 이러면서 온갖 시비랑 짜증을 부리다가 결국 이제 엄마한테 혼나는 상황처럼요. 이런 아이들에게는 일단 감정에는 공감을 해주되 그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식은 구분해서 훈육하는 게 제일 원칙입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이제 자기 기분을 남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죠. 아이가 표현의 자유를 얻으려면은 일단은 규칙 안에서 어떤 게 올바르게 표현하는 방식인가를 먼저 배워야만 합니다. 이게 안 되면은 자기가 화났다는 이유로, 자기가 속상하고 억울하다는 이유로 자기 감정을 남에게 강요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가 있거든요. 혹은 무례함을 이제
면죄부를 받으려고 한다던가요. 아이의 미래가 우리가 걱정되기 때문에 아이에게 표현하는 방식을 구분해서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아이의 표현에 제약을 거는 거에 우리가 먼저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때가 있죠. 이유는 많죠. 아이의 자율성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라는 의도라든지, 이렇게 뭔가 아이를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하면 아이가 공감받지 못한다라고 느낄까봐 걱정이 돼요 라는 생각이 드셨다든지, 아이가 좀 마음에 상처를 입을까봐 걱정돼요, 이렇게 관계를 걱정하신다든지, 이게 아이가 너무 귀엽고 소중해서 이런 소중한 아이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것 자체가 마음에 부담이신 부모님들도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이의 표현이 서툴러도 이제 너무 허용만 해주다 보면은 아이는 이제 집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나가서 친구들과 마찰이 많아지게 되고, 오히려 이제 예방할 수 있었던 아이의 상처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지요. 공감, 훈육 두 가지에 모두 균형을 맞춰서 아이를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아이도 우리 애껴서 놀고 싶었는데 이제 친구가 넌 안 껴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화가 날 수는 있죠. 그래서 야!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나도 놀 거거든 네가 저리 가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가. 친구가 갑자기 안 껴준다고 그래서 막 깜짝 놀랐어? 속상했어? 이런 식으로 공감을 하면서도 다음번에는 나도 같이 놀고 싶어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내가 속상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친구들이 너 마음을 더 많이 잘 알아줄 거야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이제 가르쳐 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다음으로 은근히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부모인 우리의 불안 때문에 아이의 불안을 사전에 차단하지는 않는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아이가 받을 상처가 걱정된다고는 했는데 그게 이제 자기의 너무 불안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낯선 상황을 겪는 걸 은근히 피한다든지, 아이가 스스로 해결해서 대답을 하고 이럴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이제 부모님이 불안하고 못 견디니까 먼저 답을 내려주시거나 먼저 해결해 주시거나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꽤 많거든요. 다시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게, 아이가 불안을 평생 동안 아예 안 느끼면서 살 수는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리미리 예방주사를 맞는 게 중요한데, 불안해졌다가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불안이 찾아오면 이걸 또 해결해주면 또 편안해지고, 이 사이클에 아이가 익숙해지게 하는 것이 부모님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친구 사귀기에 있어서는 아이와 한 팀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 이름을 이제 샛별이라고 또 해볼까요? 샛별이가 좋은 친구 많이 사귀기, 이런 아이와 같이 수행할 작전을 정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랑 같은 팀을 맺고, 샛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아지고 더 많은 친구들이 생기려면은 어떤 작전이 좋을까라고 아이랑 같이 아이에게 질문을 하면서, 너 왜 그때 좀 더 당당하게 남자애가 목소리도 크게 인사하지 왜 그랬어? 이렇게 하면 지적이 되고 아이는 혼이 나고 이렇게 대립되는 관계가 되죠. 근데 이제 편하고 즐겁게 친구를 사귄다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궁리를 하는 팀이 되도록 작전을 세워나가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아이가 자기도 능동적으로 남의 생각을 읽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의견 제시도 하면서 자기가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아이가 이제 집에서 엄마랑 이런저런 작전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게 먼저 뭐 피카츄 얘기를 해볼래요? 먼저 손을 흔들어 볼래요? 지난번에 있었던 재밌는 얘기를 해볼래요? 이런 식으로 작전을 세웠으면은, 그거를 만약에 써먹어봤는데 잘하고 온 날에는 와서 마음껏 자랑하도록 하고, 근데 작전이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새로운 작전이 필요하거나 이렇게 뭔가 작전의 수정이 필요할 때는 엄마한테 직접 도움을 요청하도록 해보는 거죠. 아이가 능동적으로 자신의 인간관계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효과까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점이 이러한 공동의 팀 작전의 장점입니다. 놀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간접적으로는 소꿉놀이나 역할놀이 같은 걸 많이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아이의 그런 사회기술, 사람들과 어울리는 기술 발달이나 특히나 인간관계에 관련된 불안이나 정서 발달에 도움이 되죠. 정서라든지 관계의 발달을 위한 놀이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문화센터에서 놀이기술을 가르쳐주는 레크레이션 시간과는 조금 다르기는 해요. 기본적으로는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정서를 이제 키우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이의 자율성을 해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된 대원칙, 장난감이나 사람이 다치면 안 된다라는 대원칙만 어겨지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이제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감정을 꾸려나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놀이를 할 때는 아이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이제 규칙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제동을 걸게 되는데, 이게 아이의 정서를 위한 놀이 시간이라면은 이 시간만큼은 일단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아이가 자기 마음속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게 좀 기다려보는 거죠. 놀이는 실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기 감정을 발산하는 것보다 훨씬 부담은 적으면서도 반복해서 같은 테마를 다룰 수 있으니까 불안에 적응하게끔 하는 효과가 탁월합니다. 이게 갈등이 있는 친구한테 내가 직접 화를 내는 거랑
인형을 막 쥐어박는 거랑은 느낌이 다르겠죠. 또 치과에서 무서움을 경험했던 아이가 돌아와서는 자기가 치과 의사가 된 놀이 등을 하거든요. 그런 게 이제 자기가 겪었던 무력감이나 이런 거를 입장을 역전하면서 자존감을 회복하는 그런 기능이 발휘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감독 역할이잖아요. 장난감들이나 사람들에게 너는 이렇게 해, 너는 여기 있어 이러면서 배역이나 어떤 행동을 할지 대사를 정해주면서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의 마음들을 투영하고 내가 사실은 이런 느낌이었구나 혹은 이 친구가 이랬겠구나 이렇게 역지사지의 찬스도 만들기도 하죠. 놀이는 무엇인가를 반복해서 숙달하게 함으로써 아이가 가진 능력이라든지 특정한 상황에서 필요한 기술의 숙련도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 불안은 자기를 믿지 못하고 실패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렇게 흡수하면서 점차 커져가는데 놀이를 통해서 뭔가 내 실력이 튀어나가는 거를 느끼면서 자신감이 같이 크게 된다라면은 이를 통해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깨닫게 된다라면은 남들을 지나치게 신경 쓰거나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서 불안에 휩싸이는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자신감을 위해서는 조금은 경쟁 요소가 있는 놀이들, 실제로 여러 사람들을 많이 접하면서 이기고 지는 놀이를 해나가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불안이 높은 아이들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세심하고 조심성이 많으면서 자기 행동을 잘 절제하고 그를 통해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도와줄 것은 그런 아이들이 두려워하는 첫걸음, 그 첫걸음을 잘 떼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감사합니다.